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28% 상승, 코스닥도 0.6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저번 주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미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나스닥도 전고점을 뚫어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비롯해가지고 아시아 증시가 최근에 특히나 좀 약한데 좀 약할 수는 있겠으나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오기는 미증시가 버티고 있는 한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증시도 지금 이 박스권을 뛰어넘어주는 이런 상승이 좀 나와줘야 121선을 좀 타주고 1010에서 20포인트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겪고 있는 좀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결국은 미 증시의 방향과 같이 우리 증시도 좀 답답함을 이겨내고 상승 흐름으로 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저항대를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수렴의 형태를 이렇게 띄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해주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이상적인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렇게 바로 이렇게 뚫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시장은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게 되면 조만간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급락 후에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그럼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방송에서 한번 멘트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폭발적인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찌됐건 시장에 상승마디가 한번 출현을 하려면 이 상승마디에서의 주도 섹터 혹은 테마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전 단계에서는 2차 전지였고, 이전 상승에서는 다시 한번 낙폭과대 위주의 바이오주들이 했었고요. 또 그 전 단계에서는 IT 반도체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해나가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한 이 정도 때부터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테마로 볼 수도 있고 섹터로 볼 수도 있겠지만, 테마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메타버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섹터적인 이해로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임이나 미디어 콘텐츠, 엔터 이런 쪽이 지금으로서는 이번 시장의 흐름을 조금 주도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많이 올랐죠. 위메이드는 제가 이때부터 매매하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힘든 구간이다.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어요. 아쉬운 마음도 없고, 얼마나 더 가나 그냥 보고만 있고, 매매를 하더라도 정말 장중에 그냥 짧게 단타 정도로만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임주들은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위메이드 vs 이게 수급 논리로 위메이드 vs 나머지 기타 종목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메이드로 이제 수급이 몰리지 않으니까 위메이드로 몰렸던 수급이 다른 기타 게임주들로 몰리면서 호재가 좀 발생이 되어진 종목 위주로 급등이 나왔죠. M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이모탈이 구글 플레이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되면 얘도 차트가 상당히 괜찮다.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항상 우리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주는 재료를 가진 상한가를 좋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M게임이 오늘은 상한가 들어갔고요. 펄어비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고, 매도 타점도 그냥 전고점 구간에서부터는 슬슬 좀 해가시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이날도 그냥 적당히 눌림이 나오게 되면 다시 거래량도 안 터졌잖아요. 적당히 이렇게 눌림 나오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 나갈 거라고 봤고, 펄어비스도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메타버스 ETF에서 가장 많이 지금 비중이 편입되어 있는 게 펄어비스랑 하이브거든요. 그래서 펄어비스랑 하이브가
그 이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약간 이제 어떤 메타버스를 뭐 이제 조금 대표하는 종목들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양쪽 그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기관 수급들이 정말 아주 좋아요. 근데 뭐 이제 이런 어떤 기관 수급, 메이저 수급에 의해서 가는 애들은 이렇게 잘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급락하는 조정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죠. 항상 우리가 이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음봉들은 악재가 동반되면서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출현했을 때 좀 걱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 메이저 세력들도 어떤 종목을 이렇게 드리블해 갈 때 중간중간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해놓고 또 밑에서 다시 모아서 또 올리고 또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해놓고 밑에서 다시 모아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뭐 여기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한 방에 다 팔고 이런 거는 테마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는 것들이고, 이제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뭐 밑에서 산 거 적당히 한 뭐 3분의 1 정도는 수익 실현해 놓고 다시 뭐 사서 올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조정 그렇게 겁낼 건 없죠. 아마 뭐 펄어비스도 천천히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 뚫어주고, 지금 최근에 케이프 증권에서 나온 목표가가 13만 5천 원이고요. 그 전에 이베스트에서 나온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했잖아요. 그게 이제 13만 원이거든요. 무조건 이제 뭐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낸 대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식력 있는 이제 연구원의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이런 목표가들은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고점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효하게 쓸만하다라는 정도로 저는 이런 리포트를 좀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사고 팔고 하거나 단기 스윙으로 내가 몰고 나갈 때 뭐 한 12에서 13만 원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수급이 무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게임빌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강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강한 종목들 보면 M게임도 지금 게임 이모탈이라는 게임이 구글 플레이 1위를 했다는 이슈도 있지만, 거기다가 NFT 코인 저번 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NFT 이제 이 재료로 좀 엮이는 애들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방송에서 제가 이 메타버스라는 큰 테마 안에서 지금 다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게임,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예전에는 단순히 비트코인 시세만을 가지고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다고 하면은,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은 가상화폐 거래소 재료랑 뭐 NFT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복합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잘 움직인다라는 것. 그러니까 엄청 예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비트코인 가격에 의해서만 급등락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이 메타버스라는 큰 어떤 지금 산업의 변화 앞에서 속해 있는 그런 재료들이 힘을 더 발휘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디어 콘텐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크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방송 드린 다음날 메타버스랑 뭐 게임 위주들이 조금 이제 음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정말 많이 제가 부탁드렸고, 방송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아직도 너무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고, 제가 이제 방송을 매일 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을 보고 제가 좋다고 이렇게 뭐 말씀드렸던 테마나 종목들을 내일 하락을 하면 이제 욕하세요. 근데 뭐 아무리 제가 이제 뭐 단기 매매, 단기 수익 매매 위주의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당장 내일의 흐름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천히 그냥 긴 호흡을 가지고 이 테마는 앞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제 더 원초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테마가 출현하거나 종목이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왔을 때 이게 앞으로 좋을 건지 안 좋을 건지 판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잖아요. 내가 이 종목을 뭐 눌림 매매를 하든 돌파 매매를 하든 매매를 할 만한 대상이 되는가? 내가 매매를 참여할 만큼 좋은 테마인가? 좋지 않은 테마인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인가? 매매를 할 수 없는 종목인가? 이게 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 방송을 보실 때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 제가 뭐 타점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물론 이제 뭐 눌림자리 같은 것들을 알려드릴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제가 방송에서 다뤄드리는 테마랑 종목만 하셔도 뭐 개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지는 않지 않을까. 먼저 저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음, 그러니까 이 테마와 이 종목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눌림에 잡건 뭘 하건 좀 매매를 하실 때 수익을 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이제 큰 종목과 테마를 제가 다뤄드려야 되는 거고 조금 이 테마와 이 종목은 좀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좀 감이 안 온다라고 하면 제가 방송에서 아예 언급도 사실은 잘 드리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TJ 미디어 뭐 이런 애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뭐 매매하라는 말씀 뭐 드리지도 않았고 별로 그렇게 방송에서 다뤄드리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랬던 이유는 우리가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개인 매매를 하면 이런 구간에서 다 수익 나고 나오죠. 근데 방송에서 제가 어떤 테마 종목을 알려드리려면 3, 4% 뛰기, 5% 뛰기, 뭐 6, 7% 뛰기 하고 이렇게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좀 제가 다뤄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죠. 최소한 1파동이 나오고 2파, 3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테마와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이제 방송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당연히 제가 뭐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조금 그런 식으로 제 방송을 보시고 도움을 받고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어, 오늘 예를 들어 뭐 M게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좋은 종목인 것 같고 오늘 들어간 상한가 중에서 매매해볼 만하다. 그러면은 이 이상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사실 뭐가 더 있겠습니까? 어. 근데 얘가 뭐 예를 들어 아니죠. 뭐 이걸로 예를 들지 말고 예를 들어 뭐 맥스트란 종목이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이제 매매해 볼 만한 건 맥스트, NP 그리고 덱스터 이렇게 딱 세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맥스트 눌림 나오면 당연히 매매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날 방송을 했다고 쳤을 때 맥스트 좋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매매해볼 만하고 충분히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예를 들어 한 거죠 이날. 근데 다음날 이렇게 딱 떨어지면 뭐야 좋다면서 이제 반응이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좀 긴 호흡으로 종목들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단타를 하고 스케일을 하시더라도 긴 호흡에서 결국에는 파동이 더 나와주는 종목들, 상승이 더 가능한 종목들에서 내가 스케일도 하고 단타도 하고 단기 스윙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찌됐건 맥스트도 이날도 제가 이음봉 나오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줬고 어, MP도 요 가격대,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렇게 좀 만들어 놨을 때, 여기가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격대잖아요. 여기서 부침을 겪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돌파를 하려는 흐름을 여기서 가져왔던 건데, 돌파를 해놓고 완벽한 안착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날 살짝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뭐 바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종목이 여기서 죽지 않고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종목 선정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오면 이게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음봉이 나오니까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관점 한번 가져보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얘는 좀 더 이렇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덱스터도 이날 뭐 눌림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방송에서는 음봉 하나만 이렇게 더 떨어지면 진짜 너무 아름다울 것 같다. 22,000원 구간에서는 매수 진입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장중에 보는데 안 줄 것 같으면 첫날 조정의 저점 자리를 이렇게 지켜내면 그렇다고 무조건 막 이렇게 음봉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 이제 매매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제가 좋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튼 뭐 게임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게 다 이제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버키 스튜디오도 제가 상한가 나온 날 방송에서 얘는 거의 아마 원픽 종목이 될 것 같다. 얘는 엄청 끼가 좋은 애고요. 얘는 그냥 얘를 매매한다라면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을 만큼 상당히 좀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 없다.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무튼 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공략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5일선 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5일선이 올라올 거고 5일선 눌림목 짚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추가 파동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5일선을 깨고 음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가격대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볼 겁니다. 버키 스튜디오가 이렇게 눌림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쇼박스는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 왜냐면 뭐 저번 주에도 멘트 드렸지만 버키 스튜디오가 이때 상승이 나올 때는 오징어 게임으로 재료로 상승이 나왔던 거고 그렇게 됐을 땐 당연히 쇼박스도 같은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뭐 때로는 버킷보다 대장 역할을 했던 적도 있을 만큼 얘도 끼가 좋았던 건 맞아요. 근데 이날 갈 때는 버키 스튜디오가 오징어 게임 재료로 간 게 아니잖아요. 빗썸 경영 참여 재료로 간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버킷이랑 쇼박스는 재료가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오랫동안 버킷의 이등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버킷을 따라가기는 따라갔죠. 근데 상한가 가고 하루차, 이틀차, 3일차가 돼가면서 시장에서도 쇼박스와 버킷 스튜디오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얘가 혹시 탈락을 하게 되면 반등 없이 흘러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지금의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이대로 죽을 것 같은 움직임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하려면 이대로 진짜 계속해서 버킷만 따라다니면은 차라리 그냥 버킷 스튜디오를 내가 매매를 하면 되지 이등지로 쇼박스를 매매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쇼박스를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려면 이 저항대를 결국에는 다시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이렇게 날 건데 뭔가 다른 재료가 발생이 되어져야 된다. 뭐 지금으로서는 뭐 새로운 드라마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얘도 이 박스에서 놀다가 이 박스에서 놀다가 이제 이렇게 박스에서 좀 놀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그 에이스토리가 지리산의 약간 이제 부진 때문에 좀 약간 그 오징어 게임이랑 마이네임의 어떤 뒤를 잇지를 좀 못했습니다. 근데 얘가 한번 이제 또 한번 꺾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드라마 재료에 대해서 약간 이제 또 회의감이 들 때쯤 이럴 때 다시 또 뭔가 튀어나오면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다음 재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넷플릭스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이제 시간이 좀 남았어요. 11월 19일 날 그 유아인 배우랑 이제 주연으로 하는 지옥이라는 이제 웹툰 이제 원작인데 이제 뭐 시사회 한 3화까지 진행된 시사회에서 상당히 그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미리 지금 이제 18일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벌써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고요. 아마 한 개봉을 앞둔 그 주, 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뭐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제이 콘텐츠랑 뭐 키다리 스튜디오 요렇게 두 개가 지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번 주에 한번 언급 드렸었던 NFT 재료가 앞으로 조금 핫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뭐 SM 그리고 이제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도 계속 꾸준히 강한 상황인데요. 얘도 지금 NFT 관련주로도 조금 엮여 있고 예전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인 적도 있었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 어떤 뭐 미술품 경매 시장이 상당히 커지면서 그런 관심도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는 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재료가 껴 있는 상당히 얘도 좀 끼가 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비트코인도 봐야죠.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가장 좀 제 기억에 물론 이제 또 왜곡이 있을 수 있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기억에는 아마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 가장 강조드렸던 종목이 다날이었던 걸로 제가 왜냐면은 단순히 뭐 이제 비트코인을 떠나가지고 얘가 좀 페이코인 관련해가지고 좀 주가의 상황이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뭐 이때 당시 올라올 때는 싸이월드 관련주로만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결국 얘가 가게 된다면 페이코인 재료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때 방송할 때. 그리고 뭐 차트도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저항대를 두고 여기서 이제 공방이 조금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이겨내니까 슈팅이 한번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튼 다날도 이제는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박스권을 놓고 이런 구간에 혹시 이제 눌림이 나온다면 한번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저항 구간에서 지금 이제 좀 비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형성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박스로 흘러가다가 돌파가 나올지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락 돌파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돌파가 나오는 쪽으로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혹시 이제 음봉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다시 이제 이 박스 하단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접근이 하겠고 내일 바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 12,000원을 이렇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내일 캔들의 형성에 따라서 어떻게 공략을 해볼지 좀 결정이 지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덴트는 눌림이 좀 나오면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바로 뭐 돌파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이제 붙임이 있는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 뭐 이런 거에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반등을 먹는 뭐 흐름으로 가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수상한 게 위지트인데 이날 11월 20일 날 상한가를 들어갈 때 보시면 비교적 상한가를 깔끔하게 들어갔거든요, 얘가. 근데 그래 놓고 그 다음 날부터 흐름이 상당히 좀 이상하긴 했어요. 이렇다 할 좀 반등도 없이 상한가 종가 위로 한 번을 올려주지 않고 이렇게 좀 빼버렸잖아요. 여기서 좀 피해가 있으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거래량은 감소하고
그래놓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롤링을 시키고 있다. 얘는 아마 이렇게 가다가 이 상한가를 넘어주는 흐름이 나오면 아마 큰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는 이제는 너무 어려워서요. 너무 어렵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아마 이제 더불어민주에서는 이재명이 지사가 정해졌고, 이제 정말 본격적인 정치 테마주의 어떤 그 시즌이 시작이 되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후보가 정해져서 뭐 홍이 됐건 윤이 됐건 이렇게 정해져서 이제 딱 이렇게 1대1 구도로, 물론 이제 잔잔바리하게 뭐 안철수나 뭐 몇몇 이렇게 끼겠지만 크게 이쪽에서 뭐 우리가 매매할 거는 발생이 되긴 좀 힘들 것 같고, 결국에는 1대1로 번선 레이스가 펼쳐지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뭐 이제 그러니까 1대1 구도가 정해지고 엄청 또 핫하게 움직이겠죠. 홍이 되거나 윤이 되거나 둘 중에 한 테마는 상당히 큰 뭐 시세가 좀 나올 거다. 그리고 나서 또 대선 이제 뭐 한 3, 4개월 정도 앞두고 잠잠해 있다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이재명 관련주도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막 엄청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에는 뭔가 아직까진 조금 그렇습니다. 모멘텀도 막 어마어마하게 살아있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뭐 프리엠스나 뭐 이런 애들 바닥권에서 또 반등이 좀 나왔는데, 요거는 일단은 조금 무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윤석열 관련주들이 바닥 찍고 이렇게, 예를 들면 딱 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는지 윤석열 관련주처럼 뻗대면서 이렇게 가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뻗대는 모습이 나오면, 바닥에서 반등 나왔다가 안 죽고 천천히 이렇게 이제 매물소하는 모습이 나오면, 뭐 이재명 관련주 예전에 뭐 시세 많이 냈다가 떨어졌던 애들도 단발성으로 다 한 번씩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뭐 볼만한 테마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번 주는 무조건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두 테마의 싸움인데, 일단 이제 1일부터 4일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뭐 투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뭐 공개가 되는지 여부를 제가 지금 아직 체크를 못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방송 끝나고 차분히 이따가 밤에 이제 시장 복귀하면서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5일 발표를 앞두고 아마 치열하게 이번 주 월화수목 이렇게 뭐 홍준표가 관련주들이 가면, 반등이 나오면 윤석열 관련주들이 죽고, 윤석열 관련주들이 죽으면 뭐 홍준표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 어지럽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윤석열 관련주들은 뭔가 좀 상당히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뭐 덕성이 오늘은 대장을 했고, 뭐 서현 뭐 이런 애들, 애니능률 이런 애들이 이제 2등, 3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데, 홍준표 관련주들은 TBC만 홍준표 관련주이고 나머지는 뭐 거의 흐름이 그냥 내리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갈 때는 뭐 별로 반응이 없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차트로만 보면, 종목들의 어떤 흐름으로만 보면 홍준표 관련주들은 TBC를 제외하면은 다 너무 안 좋잖아요. 반면에 윤석열 관련주들은 다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놓은 상황이라서 슈팅이 나오기가 너무 좋은 자리들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윤석열 쪽으로 좀 기울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홍준표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뭐 TBC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딱히 걱정하실 게 없고, 다른 거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혹시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화수목 3일이 남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박빙, 어찌됐건 투표 결과는 박빙으로 치닫을 거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반등이 좀 나오면 기대감으로 뭐 혹시 뭐 홍준표가 조금 앞서고 있다더라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최대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좀 줄여놓고 결과에 베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어떤 뭐 개인의 성향에 달린 문제겠죠. 저는 뭐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이번 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안 관련주들도 뭔가 갈 듯 말 듯 상당히 애를 태우네요. 자꾸 이제 뭐 산발적으로 뭐 시간에서 올랐다가 밀리고 이런 상황이고, 요날 이제 좀 뭐 어떤 애가 시간에 엄청 올랐다가 좀 떨어졌었는데 기억이 갑자기 시간 우신 시스템이었나? 아무튼 요날인가요? 이제 리비안 공장 화재 소식이 있어가지고 힘을 좀 못 썼던 날인데, 어찌됐건 이제 11월 상장 날짜가 잡히면서 뉴스가 한 방 이제 빵 나와주면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대장인 에코캡도 1, 2, 3, 4, 5, 6, 7, 8, 9, 10. 오늘이 투자 위험이 해제가 됐네요. 근데 뭐 시간에서는 딱히 뭐 오히려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약간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이었어서 어찌됐건 요렇게 좀 눌렸다가 상장 뉴스 나오면서 요렇게 파동을 3파동까지 이제 기어언치 이렇게 갖고 가는지, 에코캡이 아마 급등이 나오면 그날은 리비안 테마가 한번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